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켜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말도 되게 더듬고 되게 끝맺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내가 무시받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님이랑 이제 착불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되게 어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지? 좀 만만한 사람인가? 그런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 좀 부탁하는 데 있어서 좀 말을 이제 좀 흐리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옆집이 이제 좀 시끄럽게 하는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말을 좀 지극히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주관적이긴 한데 쿵쿵 거린다, 소리 좀 낮춰달라 이렇게 말을 해보다가 뭐였지? 그 불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인가구나. 인가. 인연가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내가 이게 일기를 쓰고 이제 되돌아보고 하는데, 내가 상대한테 과연 피해 준 게 없었을까? 살면서. 그러니까 삶의 이치라는 것이 내가 잘못한 만큼의 이제 그런 것을 되돌아 받는 것 같아요. 인간고라고 해서 그런 성격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거기서 인연들을 만남으로써 나의 모순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순을 뜯어 고치고 노력하면 할수록 인연들이 바뀌더라. 그걸 느끼게 됐고요. 제가 일기를 계속 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대는 나의 거울이구나. 처음에 이렇게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나 결국에는 일기를 쓰고 계속 쓰고 하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구나. 내가 원인이라는 것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과연 삶의 이치가 맞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뇌하고 계속 생각해보고, 내가 틀린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틀린 것인가, 항상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이거 제 3자가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에 있어도 소리 작게 해서 피해가 안 갈 정도는 괜찮겠지만, 소리 크게 틀고 남들이 아무리 다 봐도 시선이 느껴지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맞다, 이제 인정하기로 하죠. 대부분 이제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상호작용을 해서 상대방이 지적해 줄 때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 있을 텐데, 나 자신은 나한테 관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관찰할 때는 엄청 냉철하게 관찰을 하고 나의 모순을 보지 못하더라. 그게 인간의 본질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삶에 이제 있어서 대부분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관계 통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다 알바 PC방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긴 한데 다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이렇더라, 남자친구가 이랬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더라, 자꾸 자기 욕심이 생기더라, 처음에는 뭔가 포장된 모습 거기에 홀딱 빠져버렸지만 양파 가게를 까고 할수록 본모습이 드러나더라.
가면이 있고 그 가면이 점차 부서지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 사람 변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굳이 나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인간 관계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제 서로가 잘 하려고 하지, 그런 사회적 평판도 있겠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그 삶의 이치라는 게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니까 막대하더라. 이게 삶의 이치라는 것이 정확히 맞고, 근데 이렇게 또 염세적으로 빠져서 사람들 인간관계를 멀리하기보다는 나랑 결이 맞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주려고 해야지, 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제 뭔가 발전이라는 것을 할 텐데, 너무 회피해버려도 좀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할 게, 항상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결이 이제 뭐 나랑 뭔가 많이 비슷하다 해서 이제 초반에 끌려서 좋았지만, 내가 생각, 내가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이 100% 나랑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제 맞을 수가 있겠으나,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으나,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은 100% 맞는 사람 한 명도 없겠다. 어느 정도 내가 내려놓고 맞출 필요성이 있겠다. 사회생활 어젠가 미아팀 그쪽 올림픽 파크라는 곳에 이제 제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뭐 팀장님이시더라고요. 팀장님은 이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또 물어보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팀장이지 않나, 그래서 윗사람이 불평불만 하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해주고 어떻게 풀어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팀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윗사람 나한테, 팀장한테 찾아오는데 거기에 싸워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게 팀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게 네모나게 살려고 하니까 삶이 어떠냐면 팍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얘기를 해서 넘길 거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고, 굳이 반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대화를 걸고 해볼까 안 해볼까 그렇게 간을 보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게 자기가 재밌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반응을 너무 해버리니까 계속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껏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이제 쿠팡 하면서 이제 입을 너무 닫고도 살아봤는데, 너무 닫고 사니까 사람이 이게 진짜 화병이 걸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제가 도파를 공부할 때인데, 뭐 받아들여라, 내 영혼이 질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에너지, 단점 에너지를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일을 너무 잘 하려고도 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일은 적당히 하고, 사람의 에너지,
눈빛, 코의 생김새, 입술, 모양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영원히 이제 무의식적으로 즉각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하죠.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지 상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데, 그 사회생활에서 중도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적당히 놀면서 뭐 뒹굴뒹굴하면서 이제 사장이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뭐랄까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 실력이 더 확장이 돼서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시대가 이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 실력이 이제 안 되고 계속 멈춰 있고, 뭐 밑에 사원들이 이렇게 막 위로 치고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자기 그런 정신력, 이게 자괴감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상대적 열등감을 계속 느껴서 나가게 되더라. 그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회생활 뭐 인생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은 보이는 좀 눈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것 또한 저의 생각이고, 누군가는 또 잘났다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못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잘난 척 하는 것도 지금의 나고, 근데 잘난 척 한 만큼 그래도 또 내가 원인을 지었으니까 결과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듬어져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다. 서로 잘못을 하면서 우리는 부딪히면서 성장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인생의 이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이게 말투라든지 이게 발음이 이제 교정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또 그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또 보안일 할 때였는데 어떤 그 형님이 계셨는데 좀 삶을 좀 다이나믹하게 사셨더라고요. 뭐 누군지 뭐 제대로 확실하게 언급을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대략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마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재미를 얻을 게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길로 빠지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뭐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영상을 같이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 점점 확장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요지는 어떤 거냐면, 유튜브를 하면 좋은 점이,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그 내가 생각지도 못할 말을 유튜브 찍으면서 나 혼자 스스로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영상을 다시 보고 내가 또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참 순기능이지 않나. 유튜브에 뭐 수익을 내가 보려고 어떻게 창출하려고 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질이 되는 게 그냥 조건이 괜찮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오래되고 이게 지속되니까 지겨워지더라. 또 딴 거 없나? 사장이 나를 뭐 진급을 안 시켜주나? 나 이제 팀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나 기회는 언제 오나?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항상 이게 유튜브라는 것을 찍으면서 말을 하지만 내가 꼭 정답은 아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느끼는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잘나고 싶어서 찍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못나고 싶어서 좀 찍는 것도 아니고, 나의 그냥 내적으로 탐구를 하고, 인간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그런 걸 탐구를 하고 고대를 하면서
나의 삶에 대해 있어서 적용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처세를 만들고 좀 지혜롭게 둥글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게 느낀 점입니다. 이게 유튜브를 이제 점차 찍으면서 좀 말 정리도 좀 되는 것 같고, 책도 이제 어느 정도 보면서 이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맞나? 좀 내가 좀 바뀌고 있다는 모습에 그런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다 여기까지 찍고요. 내일 또 운동을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 확실히 윤곽이 드러나니까 좀 잘 생겨지긴 하고 있네.